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새로운 강혁진입니다. 대학낼 20대 연구소의 이재훈 책임연구원입니다. MZ세대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540까지인데 네. 돈은 40대 이후가 훨씬 많이 쓰잖아요. 그쵸. 경제력은 그쪽이 높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G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디지털이나 온라인 쪽에서의 활동이 엄청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이제 점점 온라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디지털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MZ세대들이 디지털의 문법을 만들고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없다고 해도 요즘에 되게 TV 많이 안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TV도 요즘에 되게 트로트를 많이 한다던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같은 방송에 계속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이러면서 좀 TV가 그런 좀 고연령 타겟으로 바뀌고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MZ세대들이 즐기고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트렌드가 여기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만들고 있는 트렌드를 지금 뭐 경제력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보지 않으면 도태가 될 수도 있고 돈은 40대 이후가 쓰지만 네, 돈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는 또 이제 MZ세대가 만들어내는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돈을 네.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가정에서도 돈을 이제 엄마 아빠가 쓰는데 이제 10대가 요즘 이게 트렌드라더라 핫하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사보시고 하시는 거니까 가족 내에서 영향을 이 세대가 많이 미치기도 하고요. 워낙 되게 온라인에서 정보도 많이 잘 수집을 하고 그거를 또 잘 선별하고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기도 하는 세대여가지고 최근에도 이들이 주목했던 것들이 붐이 된 것들이 많잖아요. 막 좀 지났지만 깡 같은 경우도 비의 그 깡 뮤직비디오를 맞아요. 그 기성세대들은 뭐 안 즐겼지만 이들이 그쵸. 보고 즐기면서 역주행해서 광고도 되고 기업의 마케팅도 되고 이들이 막 즐기고 놀고 하는 것들이 결국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조금은 뭐 G세대나 부족하더라도 경제력에 비해 굉장히 영향력은 큰 세대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항상 새롭고 재밌는 걸 찾잖아요. 네. 야 재밌는 거 없냐? 그 재밌고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MZ세대인 네, 그쵸. 거니까 매년 2013년도부터 해서 이제 20대 연구소에서 트렌드를 계속 발표하고 네. 하시는데 이번에도 이제 발표를 하고 리포트를 네, 만드셨잖아요. 맞아요. 올해를 봤을 때 MZ세대를 정의 내리는 키워드가 뭔가요? 영향력이라는 거에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들이 나서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도 하고 가족 내에서나 자기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크고 온라인에서의 그런 영향력도 크고 이런 영향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인플루언서블 세대라고 정의해볼 수 있겠다라고 인플루언서블 세대? 네. 네. 스스로의 영향력을 잘 알고 그걸 발휘하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인플루언서블 세대라고 했고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영향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발휘를 할 줄도 알고 그런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뭐 20대나 10대가 영향력을 가지기라는 게 예전에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네. 요새는 그래도 좀 가능한 게 소셜미디어가 네, 맞아요. 소셜미디어가 생겨서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영향력도 그 범위나 이런 게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영향력 있다 하면은 뭐 팔로워가 막 몇만은 돼야 되고 그 정도의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 팔로워가 한 100명 남짓이어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이런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뭐 협찬해달라 이런 식의 해시태그도 막 달고 하거든요. 먼저 협찬을 요청하는 네. 해시태그 달아요? 100명 정도인데 이 사진을 올리고 태그로 뭐 협찬 환영 막 이렇게 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막 100명밖에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나는 이런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실제로 협찬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에도 아기를 가져가지고 네. 하는데 그 친구가 뭐 팔로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뭐 1000명 내외인데 아기용품 관련된 협찬품을 한 달에 2-3개씩 올리더라고 포스팅을. 그래서 야, 어떻게 협찬을 많이 받냐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단히 막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인플루언서블 세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트렌드를 좀 5가지 차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5가지 차원이요? 네네. 그래서 가치관이랑 그들이 맺는 관계, 그리고 또 즐기는 콘텐츠, 그다음에 사회인식과 소비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트렌드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각 5가지에 대한 키워드들을 매년 뽑고 있어요. 근데 가치관 관련 트렌드가 2개였고요. 말씀드린 인플루언서블 세대가 있고 또 일상력 챌린저라고 해서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다룬 트렌드 키워드가 있어요. 요즘에 루틴 만들기 진짜 많이 하시죠. 네, 루틴. 루틴 만들기라고 많이 하시는데 뭔가 워낙 좀 외부 환경에 자극 이런 것도 많고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뭔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 삶을 잘 관리하고 싶다는 니즈가 MZ세대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좀 예전에는 굉장히 뭔가 즉흥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루틴 만들기가 굉장히 좀 대표적인 트렌드 사례일 것 같아요. 어떤 루틴들을 만들어요? 굉장히 소소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장 사진 찍기 이것도 루틴이 될 수 있고 뭐 아침에 눈 떠서 따뜻한 물 마시기 이런 것도 되게 나를 위한 좋은 루틴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안 한다고 일상이 망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하고 나면 이게 굉장히 큰 만족감, 이런 성취감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되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일상을 채워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또 앱 같은 게 있어요? 네, 혼자 하는 것보다 이들한테 인증과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증 공유 네, 빼놓을 수가 그러다 없죠. 보니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루틴을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루틴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그런 자주 보는 유튜브 콘텐츠 댓글에 그냥 이렇게 장난처럼 달기도 하고요. 뭐 깡 같은 데도 댓글 보시다 보면 자기 루틴 이거 지켰다 이런 거 올린 댓글들도 있고, 또 이제 혼자 하면은 지속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좀 좋은 영향력을 나누면서 하기 위해서 챌린저스 앱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마이 루틴 같은 앱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 프로젝트 팩 이런 데도 많이 하고요. 챌린저스라든지 카카오 프로젝트 팩 같은 경우는 예치급이나 좀 이런 돈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거 지불을 하고서도 이제 습관을 만들 의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봤을 때 뭐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게, 뭐 1만 원에서 3만 원도 한 18%가 낼 수 있다 막 했고, 5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도 의향이 꽤 높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보증금을 한 뭐 10,000원, 3만 원 내고 네. 매일매일 뭘 하겠다. 공약을 같이 모여서 한 다음에 네, 그걸 실패를 하면 못 받는 거고, 성공을 하면 그거 플러스 뭔가 리워드도 받는 거고. 요새는 민미라고 하는 앱도 나와서 또 이제 거기서 다양한 걸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일상을 채워가면서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눈에 띄는 거죠. 원래 루틴이 보통 운동선수들한테 많았던 거잖아요. 네, 뭐 맞아요. 야구선수들, 농구선수들한테 뭐 양말을 왼쪽부터 신는다던가 약간 징크스 이런 그쵸. 것처럼도 네.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일상적으로 개인들에게도 많이 이제 퍼지는 되게 것 같아요. 소소한 일상력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 예전에는 큰 성취감이라든지 뭔가 목적을 크게 가지고 그걸 달성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되게 소소한 목표여도 괜찮고, 그리고 목표를 꼭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내가 얻는 게 있었으면 그걸로도 만족이고, 그래서 일상력도 뭔가 되게 큰 뭔가를 얻기보다는 그냥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만 얻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되게 오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그때 일상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챌린저는 그런 식의 소소한 도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챌린지 방식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무슨 이런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뭐 무슨 챌린지 이런 챌린저스라는 앱 이름도 그렇고, 챌린지 같이 도전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또 약간 게임 같고 재밌잖아요. 네, 그런 승부욕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맞아요.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과정에서도 뭔가 재미를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이런 키워드로 잡아보았죠. 첫 번째가 일상력 챌린저인 네. 거고, 그 다음 키워드는 뭐예요? 네, 두 번째는